네, 이번에는 그린란드 무역 전쟁이라고 명명된 또 미국과 유럽 간의 긴장으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시 변동성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. 오늘 스페셜리스트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오셨어요. 이야기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왜 그런데요, 트럼프는? 답 좀 알려주세요. 속내가 뭔지 정말, 그죠? 어쨌거나 우리가 바이든 정부 4년 동안에는 뭐 미국은 있는 동 마는 동 했고 미국 대통령도 있는 동 마는 동 했죠. 거의 휴가로 한 3분의 1 이상 보냈을 겁니다. 심지어 그 뭐 온갖 정책이나 조치에 대해서 서명한 것도 바이든이 직접 했는가, 소위 말하는 그 오토팬이 한 건가 이런 정도였는데 트럼프 대통령 집권하고 나니까 세상이 아주 시끌시끌합니다. 이거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 20시간 전에 올린 그거네요.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은 네. 이거 지금 완전히 첫 번째 슬라이드 이거 한번 띄워주시면은 네네. 네, 이거는 합성인데요. 저도 봤습니다. 예, 네. 예. 아주 합성이군요. 예, 뭐 이거는 참모들 해놓고 이거 뭐 합성인데 지도, 예. 참모들이 아니고 잘 예. 보십시오. 예. 이 유럽 정상들이에요. 그렇군요. 이 유럽 정상들이고 여기 EU 상임위원장이고 예. 미국, 캐나다, 그린란드까지 그냥 성적으로 덮었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이 사진 합성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나온 겁니다.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은요. 네네. 네, 예. 빨리빨리 좀 해주십시오. 네네. 부탁합니다. 네. 자, 이게 2018년 1기 때예요. 1기 때 2018년 6월 캐나다에서 G7 회의할 때 보세요. 그때 관세 때린다고 뭐 아베 살아있을 때고 여기 존 볼턴도 보이네요. 네. 이 메르켈 총리부터 해갖고 전부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다구리를 놓습니다. 그렇죠.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디랭귀지 보세요. 표정이나 이 팔짱 끼고 있는 거. 뭐 어쩔 이런 분위기죠. 그러게, 자, 근데 1기 때 하고는 이런 사람을 옆에 두고 있으니까 일이 될 리가 없었죠. 모든 뭐 참모들이 다 트럼프 대통령 마음 같지는 않았습니다. 뭐 그런 시기고 맨날 갈아치우다가 바빴는데 지금 이건 합성이 아니거든요. 이건 작년 8월에 EU 정상들 죄다 맞아요. 불러놓고 네, 불러놓고 예, 이렇게 뭐 CEO가 아니면 그룹 회장이 그냥 대표이사들 불러놓고 하듯이 이렇게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이것까지 올렸어요. 트럼프 대통령이. 자, 이제 뭐 유럽인들과 그린란드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 싶은데 지금 그린란드 총리는 아예 그렇게까지 나오네요. 모든 것에 대해서 대비해라. 심지어 미국의 군사적 행동까지도 염두에 둬라.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거는 그린란드를 갖다가 위치를 우리가 자꾸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. 우리 사무실에 걸려있는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되어 있는 그 지도 갖고는 그린란드의 위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그렇죠. 걸 못 느끼죠. 네. 뭐 북극해 얘기했고 무엇보다도 여기가 러시아고 여기가 중국인데요. 만약에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듯이 러시아나 중국이 여기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점령해버리면 이 캐나다, 미국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? 자,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고 2023년 4월 기사이긴 합니다만 self-proclaimed 스스로 이렇게 주장하기를 near Arctic state랍니다. 중국이. 북극에 가까운 나라라고 합니다. 이 러시아가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사 내용은 그래요. 이렇게 북극점은 북위 90도입니다만 이 소위 말하는 북극권이라고 있는 그 최하단하고는 한 위도상으로 13도 정도 최북단하고 떨어져 있음에도 자기들은 북극에 가까운 나라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결국은 패권 경쟁으로 봐주셔야 되는데 이 풀어가는 방식이 확실히 다르다는 거죠. 그렇죠. 역대 네. 대통령들하고 그런 상황인데 시장은 이렇게 됐습니다. 이게 꼭 그린란드 때문일까요?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동안 쉼없이 올라왔다가 다우, S&P 어제 많이 빠졌죠. 나스닥도 2.4% 빠지고 그러다 빅스가 또 이렇게 튑니다. 뭐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에 덴마크 연기금은 진짜 한 1억 불 털겠다는 거 아닙니까? 들고 있는 미국 국채. 그리고 도이치뱅크 같은 데서는 8조 달러, 뭐 채권이나 주식, 어떤 데는 뭐 10조 달러 이렇게까지도 하는데 자, 지금 이렇게 되니까 간당간당하죠. 지금 국채 수익률 10년물 올라갑니다. 그러니 베센트가 지금 바빠요. 트럼프 대통령 버럭 해놓고 나면은 베센트는 또 이렇게 집에서나 여기 정부에서나 다 엄마 역할하기 바쁜데
또 이제 달래느라고 바쁩니다.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상황이고 달러는 약세로 반전했고요. 그래서 자꾸 셀 아메리카 뭐 그런 식인데 달러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80원 넘어가려 하다가 지금 대통령 기자회견과 더불어서 환율이 조금 이제 눌리는 뭐 그런 정도의 양상입니다. 네. 유럽하고의 관계가 정말 파국으로 치달으면 글쎄요. 엄청나죠 영향인데 네. 그렇게 안 가겠죠. 예를 들면 뭐 이란 베네수엘라급은 아니고요. 말도 안 되는 거고 중국하고도 좀 비견될 수 있는 유럽하고의 관계는 금융시장이 상당히 엮여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요. 그렇게 가게 되면 정말 큰 충격이 올 텐데 그렇게 갈 수는 없을 거고요. 어쨌든 트럼프가 그리고 있는 이 그림 뭐 밑도 끝도 없이 워낙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. 그죠?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으로 봐서는 어쨌든 간에 금융시장의 충격이 적어도 오늘까지는 좀 제한적이죠. 그죠? 네. 근데 제한적이네요. 네. 그러니까요. 어제 유럽장도 유럽 증시도 전부 이렇게 보면 일봉이 보면 아래꼬리가 좀 달립니다. 네. 아래꼬리가 달리고 우리도 오늘 개장초 급락 이후에 그래도 낙폭을 줄이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 다시 또 커지고 있네요. 그런 상황인데 저기 시장은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타코를 믿었고 이러다가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 보이면 좀 물러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막상 저기 유럽 EU 국가들한테 관세 때리겠다는 게 2월 1일부터라고 했는데 당장 오늘 밤 한 10시, 11시쯤 다보스 포럼 연설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한번 힌트를 한번 찾아보시죠. 그러게요. 네, 예. 변동성이 크게 나타납니다. 우리 시장 꽤 큰 폭 하락했다가 상승 반전했었는데 네. 지금 다시 이제 밀리면서 변동성을 주고 있고 환율 관련해서도 정부의 이제 연말에 어떤 뭐 조치들 그리고 뭐 베센트가 얘기한 거야 뭐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만 안정되는 것 같다가 다시 오르는 국면인데 네.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한두 달 뒤에 1,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조금 전에 했고요. 환율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? 네.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그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는 것 같은데 뭐가 보관이 있는 걸까요? 뭘까요? 네. 그러니까요.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예. 그 어떤 뭐 이런저런 조치들이 있을 것이다. 우선 예. 당국이 내다보기에는 이제 조만간에 1,400원대 초반으로 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 네. 저는 뭐 제 짐작이긴 합니다만 그 대통령의 그 발언 하나만으로 시장이 저렇게 툭 떨어졌다고는 보지 않고 아마 저 시점에 조금 외환 당국의 실제 또 개입도 어느 정도 단행됐어야 저런 식의 환율 그렇죠. 흐름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 전후에서 또 지수가 플러스로 양전도 하기도 하는 다이나믹한 상황을 보였는데 이 달러는 일간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네. 자 크리스마스 이브 때부터 12월 24일부터 소위 말하는 개입이 시작됐죠. 쿵 했다가 어쨌거나 연말 종가를 갖다가 2024년 1년 전 종가보다는 낮췄습니다만 이게 꾸물꾸물 올라왔는데 자 어쨌거나 이 1,480원에서 90원 사이가 버겁습니다. 그 정거점이 굉장히 중요하네요. 그죠? 네, 예. 버거운 상황인데 예. 요즘 이렇게 환율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방송을 하든지 진행을 하든 패널을 하든 하다 보면은 제일 험악한 댓글이 달리는 게 하는 총재의 그 어떤 뭐 해외 투자 때문이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뭐 일리 있는 얘기다를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고 해서 환율이 하향 안정화를 찾을 수도 있다 내지는 우리도 매물이 그거 적지는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욕 굉장히 먹어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는 환율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의 댓글을 다시는 개인들 가운데 지금 달러롱이 많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. 자, 환율이 올라서 좋은 데도 있고 환율이 오르면 그 자체가 그대로 진짜 피가 마르는 쪽도 있고 해서 그건 합니다만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은 객관적으로 IMF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. 대외자산 많은 한국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이유에건 간에 그걸 갖다 다 달러를 매물화시키기에는 한국 외환시장은 너무 시장의 규모가 폭도 깊이도 좁고 얕다. 뭐 이런 식의 해서 조금 불안해하는 그런 양상입니다. 그러니 너무 위만 쳐다보고 아래로 얘기하는 거는 뭐 이렇게 어영화하는 것도 제가 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고요. 조금은 더 봐야 되는데 우선 글로벌 달러가 약세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런저런 뭡니까 서학개미들 돌아오라고 했는 이 정책이
10월, 이제 2월에 입법화되고 나서 어느 정도 진짜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는 봐야 되겠는데 여기서 1,500원 돌파에다가 너무 배팅하는 거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. 네. 네. 대통령 발언은 사실 뭐 경제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네. 그렇게 뭔가 추론 내지는 거죠. 네. 기대하는 것 같고 조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. 뭔가 뭐 우리가 모르는 뭔가 큰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그 그림은 아닌 것 같고요. 그죠? 나올 만한 것도 없잖아요. 그죠? 사실 뭐. 네. 높긴 워낙 약세가 지금 심하긴 하죠. 그죠?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전체 글로벌 통화 가치에 연동되는 것도 있어서 점진적으로 안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발언을 한 것 같고요. 네. 자, 우리 시장은요. 예, 뭐 올해 들어서 정말 12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네, 5천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조정이 좀 왔고요. 오늘도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이 있는데 사실은 뭐 조정이 좀 와야 할 자리이긴 하죠. 그죠? 네.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세요? 네. 어제 결국은 하락 마감으로 끝나고 나니까 어떤 토론방 댓글인가 앱에서 봤는가 지수가 떨어지니 어색하네라는 한 줄이 올라왔는데 참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. 네. 이제 지수 하락이 어색하게 보이는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예, 지금 화면 띄워주셨네요. 저렇게 또 한번 제가 가끔씩 인용하는 저 경마 패러디입니다만 지금 이게 눈 가리게 해가지고 옆에는 안 보고 네. 앞만 보고 달립니다. 일단 5,000피라는 당근이 있는데 저는 우선 이제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. 일단 밸류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새 정부 들어서 성공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맨날 보면은 뭐 PBR로 0.8 가면은 살만하고 1.2 정도 오면은 또 이렇게 팔고 싶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보면 좀 맞아요. 코스피를 갖다가 좀 가두는 네,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자, 이제는 한번 생각해 보시죠. 5천을 갖다가 바라보던 그러면 5천에서 20% 빠지면 4천입니다. 20% 빠지는 건 엄청난 거 아니에요? 그러니 이제는 4천 밑으로 갈 일은 없구나, 코스피가. 이 정도까지 밸류업은 됐습니다. 뭐 정책적으로도 그동안 굉장히 어느 세월에 우리는 저런 거 해보나 싶었던 게 하나씩 뭐 상법 개정이든 뭘든 이제 통해서 가는 거고 다만 뭐 이렇게 자꾸 세제, 뭐 양도세 이런 것들을 막 건드리면서 하는 거는 다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. 이러다 나중에 가서 또 장 좋아지면 또 금투세 얘기 나올까 봐 겁이 나고요. 기본적으로 또 저금리에 머니 무브 저것도 현실인 것 같아요. 지금 뭐 전부 다 예금, 적금, 은행에 있던 돈 다 빼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좀 지금 뭐 정권사 객장에 직원들 밥 못 먹은 지가 벌써 한두 달 됐다는 거 아니에요? 계좌 열겠다고. 네. 그런 상황이 됐고 이것도 과거 같으면 이게 꼭지징후입니다만 그런 상황이고 머니 무브 인정하고 그다음에 또 선거 이거는 미국, 일본, 한국 다 걸리죠. 그래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빅맥, 미드텀사 커밍 그리고 타코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은 물러설 거야 하는 이런 믿음 그다음에 AI 붐 여기에 따른 반도체 어제 다 빠져도 마이크론하고 인텔 같은 거 오르는 거 그렇죠. 보세요. 예. 뭐 그런 식이니까 이것도 실체가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거기다가 한 번 더 아까 그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결국은 또 포모도 있습니다. 요게 제일 찝찝한데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이 현재의 말은 안 보고 있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. 이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블랙스완과 회색 코뿔소. 회색 코뿔소야 늘 우리가 찜찜하게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현실화 안 된 거. 중국 이러다가 어떻게 돼? 경기 침체는 그리고 실질적인 과매수와 이 과도한 비투 그리고 고환율 그리고 시장금리 정책금리는 낮습니다만 자꾸 국채 수익률 우리도 미국도 자꾸 올라가잖아요. 이런 거 하고 이 고환율은 문제입니다. 어느 분이 지적하셨지만 진짜 중요하죠. 삼성전자 몇 년 전에 뭐 한 8만 원, 9만 원 할 때 5만 원 할 때 그때 환율하고 지금 환율하고 해서 달러로 한번 바꿔보시죠. 우리 원화로는 삼성전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로 이렇게 들어와서 달러로 바꿔가는 그런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원화 가치가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명목상의 삼성전자 주가 상승만큼 그들은 못 느낀다는 것이 그만큼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진 것은 문제는 있는 겁니다. 근데 지금은 저쪽은 안 보겠다는 것이죠. 안 보겠다는 것인데 글쎄요. 조금씩은 이렇게 소위 말하는 건강한 조정을 좀 거치면서 가면 좋겠는데 지금은
조금만 밀리면은 득달같이 들어오는 돈들이 워낙 많아서 정상적인 어떤 뭐 분석이나 전망이 쉽지는 않은 국면입니다. 네. 이제 주가 코스피나 이거로 오늘 이제 차트로는 예. 준비를 이제 준비 오늘 자료는 없는데요. 네. 어쨌든 보면 코스피나 이런 쪽은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뭐 일단은 어쨌든 간에 열려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네. 예, 이 과매수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하고 조금 시장답게 좀 조정다운 네. 조정을 좀 거쳐가면서 가면 좋겠는데 사실 5천이나 그동안에 이렇게 기술적으로 뭐 오늘 차트는 준비 못했습니다만 미국 장이 오는 거나 뭐 파동 이론에 입각했으나 5천은 미니멈 타겟인 것 같고 조금 더 우리가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당근의 한 긍정적인 요인들이 네. 잘 작용해서라면 뭐 5,200 가까이 더 얘기도 할 수 있고 심지어 5,900도 나오는데 그러나 그 전에 조금 이렇게 거칠 건 거치고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순환매가 너무 아픕니다. 오늘 알테오전 빠지고 이러는 거 보니까 네, 네. 예 그래서 반도체 말고는 없나 싶기도 한데 개인 투자분들 만만치 않을 겁니다. 오늘 상승 종목 하락 종목 한번 비교해 보세요. 이런 상황이니까 시장은 늘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그 안에 일단 발 담그시면은 일단 어느 정도 힘든 거는 각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게 이제 주식과 위험자산의 뭐 특성이기도 한 거죠. 맞습니다. 네, 변동성 예. 자체를 어이구 이거 뭐 무섭다 이러면 뭐 어제 예. 제가 이제 그러니까. 그 AFC 축구 봤는데 안정환 의원이 그 해설하면서 그러대요. 몸싸움 좀 아니 저 정도 몸싸움 안 하려면 축구하지 말아야죠 이런 얘기를 하던데 똑같은 거예요, 그죠? 맞아요. 자산시장은 이게 어쨌든 변동성이라는 거를 알고 그죠? 네. 버금어야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빠지냐 이러면 이게 대응이 어렵고요. 변동성이 그렇습니다. 어쨌든 있는 시장입니다. 또 다음번에 오실 때 환율 변화나 지수의 어떤 네. 차트들도 좀 보이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